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원래 전문가님이 오시는 목요일은 시장도 그래도 잘 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던 날이었는데 목요일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딱 오셨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출연하지 않는 날인데 오늘 좀 일이 있었어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또 어땠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수급에 대한 이야기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세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진단해드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같이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알베로또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올림 100%님과 또 구리구리 너구리님 오셨어요. 1부 시청하기 전에는 운동하고 오시더니 2부 이 쉬는 시간 동안 또 부지런히 빨래를 개고 오신다라는 댓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다 계셨습니까?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멋있어요. 자, 그리고 달려라 코니님, WTN님과 불꽃줄부님, 벙벙님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마그만님도 계시네요. 상록수님 투자의 신 2부까지 시청하자라고 하셨는데 2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꿀팁들 전해드리는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 쏠쏠한 정보들 모두 다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진단 신청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시원스럽게 빠졌습니다. 변곡점이 오늘인데 CPI 발표하고 변화될 거로 봤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박스권에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힘겨루고 했습니다. 네. 황소와 곰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줄다리기라 팽팽한 줄다리기였는데 오늘 CPI가 결과를 보고 그냥 외국인들이 좀 던졌습니다. 종가로는 한 700억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계속 아침부터 나왔었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서 시장을 지지했는데 외국인들이 파니까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간까지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조금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상품화를 그냥 해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2020년도 3월 코로나 본격적인 거 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팔아도 개인의 힘으로 그냥 올라왔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초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자신감 상태로 대다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밖에 아직 신규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으면 비관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들어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일조로 이렇게 오늘 이제 사도 실제로 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투자는 현재는 그냥 외국인 반대편에 매수를 걸어놓고 있으면 외국인 거기다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개인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투자시에 나오면서 큰 손들의 수급을 보고 있는데요. 개인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큰 손자. 왜냐하면 개인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큰 대형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단결된 힘이 없거든요. 2020년도는 새로운 투자자가 그때 한 18년 기준으로 직접 투자자, 개인 투자자 주식 수로 한 48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 주식 투자자 수가 한 1,300만 명 올라왔습니다. 그 2배 이상의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날 때 그때 돈을 갖고 그냥 계속 어떤 돈을 구해서 다 옆에서 돈 벌었다니까 주식 안 하면 이게 벼락거지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속 사야 되니까 계속 돈이 드는 건 누구 팔아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렇게 팔았어요. 19년부터 57%의 비중에서 49%까지 팔았는데도 19, 20, 21년, 22년도까지 팔았어요. 4년간 팔아도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어떤 주식이든지 대형주를 그냥 팔면 개인이 사고를 사는, 반대편에 사는 거지만 그게 실제로는 주가의 상승에 영향이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면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지수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장으로 돌아간 거죠. 과거 한 10년 전에 계속 외국인들이 뭐 2010년도 많이 사고 2012년도 많이 사는데 지수는 별로 안 갔는데 그때 주로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좋은 시절에는 외국인이 많이 사거든요. 삼성전자 업황이 좋아진다면 외국인이 사요.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은 메모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나쁠 때, 경기가 나빠서 업황이 나쁠 때 적자가 임박해 있다든 그럴 때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업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오히려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뭐 거의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거지 큰 채 이것저것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는 주식과 그다음에 기관들 사는 것도 지금 사는 종목 조금 올라오니까 한 20%는 그냥 때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전체 시장은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지 않는다면 지수는 그냥 박스권에 있는 것이고 만약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사가지고 올라가면 지수는 더 갈 것이고 그래서 2,501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2,672억 팔았는데 이게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한 작년 12월 9일부터 한 8조를 샀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종가에 들어온 거 보니까 다시 반등을 할 걸로 보여요. 다시 내일은 미국장 오늘 빠지더라도 내일은 좀 반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FOMC 3월달 있을 때까지는 뭐 특별한 등락을 하면서 큰 우려는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오늘 간 것은 몇 개 종목 빼고는 1,000억을 팔았기 1,070억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냥 공격적 팔고 기관들도 2,544억 팔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가는 거지. 그다음 올라갔던 종목도 그냥 빠지고요. 그래서 몇 개 종목 빼고 강하지 않는 상태고 특히 기간의 금융 투자가 이렇게 5,528억 공격적으로 팔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몇 %만 이익이 나도 최근에 산 것들을 아니면 팔고 또 내려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상품과 연계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이 매매는 추세적인 매매는 외국인을 봐야 된다. 오늘은 팔았으니까 내일까지도 만약에 팔면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니까 지수가 시원하게 빠져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에도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을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샀는지 그걸 볼까요?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반도체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과거에는 인텔 뭐 이러다가 또 그랬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5천억 달러 이상 되는데 삼성전자는 3천억 달러 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시가총 1등 간 거예요. 2018년도 10년도 초반 경우에 18년도부터 이렇게 고전에는 이제 10년도 초반 이럴 때는 계속 엔비디아가 행보했거든요.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온 게 시가총이 올라온 게 바로 GPU,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그러면, CPU가 맨날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시대는 끝나고, 물론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GPU 시대가 왔다는 거죠. GPU가 바로, 그래픽이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래픽은 게임이 가장 큰 수요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막 하면서 엔비디아가 끝없이 올라갔죠. 이제는 이제, 챗 GPT라고 이제, 네. 쌍방형 아니면 뭐 AI 관련된 뭐 대화형.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챗 GPT가 활성화 서로 쓰게 되면 지금 논문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서 이제는 인조인간, 즉 인공인간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 챗 GPT 관련된 칩들은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가 최고인데요. 그럼 하이닉스 관련된 GPU 관련된 칩들,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를 하니까 그걸 관련된 거 TSMC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신성장 동력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야 되는 반도리나 이게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새로 올해는 96,800원 최고가 돌파를 못할 걸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내년 정도는 돌파할 걸로 보여요. 빠르게. 25년도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 보이기 때문에 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이 AI 쪽에서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미리 1년 전, 작년 10월, 9월부터 좀 사기 시작해서 10월에 그러니까 1년 전 올해 내년 정도 보고 2023도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구조니까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요. 특히 LG엔솔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누구나 지금도 삼성 SDI도 지금도 사고 있고요. 삼성 SDI도 사고 있죠. 72만 원 정도대 있는데 SDI가 제가 옛날에 한 30% 있을 때 외국인 지분이 29년 책에도 있지만 삼성그룹주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50% 이상 외국인 지분이 같듯이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다. 그럼 SDI 지금 48.5% 왔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당연히 50% 넘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삼성전자 사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했다면 SDI만 다 돈만 생각하면 SDI만 사면 된다고 지금 5년 동안 그러고 있거든. 그게 바로 50% 이상이 조만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럼 SDI가 48% 이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상 고점 88천 돌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어야 돼. 올해는 아마 SDI가 한번 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은 기관과 외국인은 지분을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이제는 과거에 제가 국민연금이 5%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국민연금 직무유기다 5% 안 갖고 있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지금 5%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기관이나 장기 투자자는 LG엔솔 사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들은 오늘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많이 샀죠. 그리고 고려아인하고 LG엔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은 기관들이 좀 잘하기 때문에 짧은 매매는 기관들 보시면 되고요. 좀 긴 매매, 장기 투자는 외국인들 보고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거 샀을까요? 코스닥 외국인들은 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JYP 엔터 이쪽에 미래의 실적이 보장된 회사들, 그리고 현재도 좋고 이런 회사를 계속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조금 더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성강밴드부터 이제 이렇게 오스트림 인프라는 뭐 원래 좋고요. 전보 이렇게 좋은 정보 사고 있고 많이 빠진 것 중에 모멘텀이 있는 주식, 올해 모멘텀 있는 주식을 작게 보고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과 함께 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꿀팁까지 함께 전해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오늘 특징은 어땠나요? 네, 한 뭐 1.5% 정도 빠졌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급락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급락입니다. 네. 요즘 이제 1월부터 워낙 장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맞아요. 예상도 못하는 정도 올라왔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으면 1월 달에 108달러에서 지금 뭐 230 정도 왔으니까 엄청나게 100%를 단숨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뭐 테슬라도 거의 100% 가까이를 한 달 만에 오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많이 빠진 주식이 뭐 50% 정도밖에 30% 50%가 안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나스닥이 그렇게 심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신뢰도 지수가 74밖에 안 됐던 가장 낮았던데 나스닥도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챗 GPT 때문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급락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급락은 외국인 순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그냥 차익 실현이 강력히 나왔다. 뭐 공매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37.74% 빠졌는데요. 이게 이 다음에 지지선은 2,385 정도 되니까 2,380 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50포인트 정도 더 빠져도 뭐 40, 50%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어떤 반등을 하냐, 2,501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악재가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는 탄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해서 좀 더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그 정도의 시간을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긴축을 계속 좀 긴축이 올해 피부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고 상반기 계속 금리 올리고 하반기는 오히려 금리 인하할 것 같은 이거를 안 하는 거지 이제 물가가 안 빠지니까. 그러면 물가가 좀 과거에 또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장이 좋아지면 과거에 90년대 성장할 때 5%막 경제 5% 할 때는 금리 5% 이상이었습니다. 물가는 당연히 3, 4% 5% 와도 지수 잘 갔거든요. 이런 게 또다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를 위한 어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추세적인 하락은 지금은 가지 않는다. 또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니까 또 어떤 부정적인 비관주의를 갖고 있는 대중 투자자들은 또 난립니다. 이제 또 사상 최저점, 작년에 고점 2134가 또 급락해서 2000포인트 깨진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깨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거 듣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주식도 팔아먹고 지금 사서 이익 난 것을 다시 본전까지 가더라도 요걸 또 팔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위기 때 98년도나 2008년도에 최고 거기서 등락을 계속해요. 네. 근데 그때 최악의 경우인데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걸 무시하고 갖고 있었던 사람 엄청난 돈을 버는데 거기서 작은 산을 계속 보고 내가 그걸 정확히 맞추겠다 하면 결국은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좀 무던하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실제로 행동은 전망을 내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전망은 조금 가볍게 보더라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의 행동, 좋은 주식 샀으면 그 행동 무겁게 천천히 보고 해도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하고요.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악재에 너무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약간의 부침은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좋은 종목 가지고 있다면 믿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 시장을 이겨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강했는지 이 시장을 담대하게 보내기 위한 종목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 강하게 켜낸 강세 업종 어느 쪽 보세요? 네, 어저께요. CPI가 물가가 이제 미국의 1월에 6.4가 내렸는데 원래 6.2 정도 나와야 되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2%나 6.4가 나와서 시장보다 상회를 한 거죠.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그럼 상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둔화가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고 또 중국도 경기가 이제 엔데믹 되면서 뭐 사실 확진자가 많지 않으니까 중국이 경기 회복이 이제 정상화되면 전체적으로 철강 소비도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조선도 실어 나르고 해서 철강이나 조선 조금 나았는데 그래서 특히 이 시장에서 오늘 눈에 띈 것 단 한 종목은 대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네. 이렇게 학이었는데 다 대다수 종목은 닭이었어요. 군계 일학처럼 다 닭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학이라고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야기했는데도 학이 이렇게 누워있었더니 같이 닭하고 누워있어도 멀리 보면 좀 덩치가 큰데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딱 다리를 딱 펴고 이러니까 온 세상이 다 홀딩스를 볼 수 있는 거죠.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급등했어요, 급등. 그게 왜 이 급등했어요? 계속 행보하다가, 그죠? 자, 이걸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단기를 돈을 못 버시면 단기에 계속 하는데 조금 더 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보고도 큰 손들은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뛰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이제 오늘 저런 거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재료, 리튬 관련된 재료 실제 사업에 나오고 있는데, 점토 리튬, 점토 이런 거 관련돼 나오지만 그래도 점토 리튬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거 정도의 대형주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런데 움직였어요. 그죠? 뭔가 바뀌었다. 즉, 제가 원래는 시세도 못 내고 늘 맨날, 어떻게 보면 루저 주식인데 네. 이렇게 오늘 요즘 탄탄하고 이렇게 갑자기 탄탄하고 30만 원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뜰까? 그러면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뭔가 구조적인 어떤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다. 삼성 SDI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은 거는 삼성 후자에서 선자가 돼서 2017년부터
배터리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는 철강마다가 관련된 전부 다 계열사, 자회사부터 해서 했는데 전부 다 소재 산업으로 가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 소재 뭐 리튬 철강부터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니켈부터 전부 다 강산을 거의 다 그전에 확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을 받아야 될 원자재에서는 포스코입니다. 정말 정부에서 포상할 정도로 각자 저기 남미뿐만 아니라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점토 리튬 저기 미국의 그 강구 그러니까 다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돈 벌어가지고 이제 대걸 같은 집 조선시대 대걸 팔아가지고 산업혁명의 공장 그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거기에 돈 투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잘해놓은 거예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게 이제 올해 이 공장도 돌아가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고 2025년 되면 그 소재 회사들이 돈을 팍팍 벌어줍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실적이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관련된 리튬 회사들도 다 이제 25년부터 주니까 앞으로 2030년대까지 탄탄히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의 포스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맨날 포스코는 10년 전부터 보지도 말아라. 조선시대인 그 땅 많고 대걸 같은 집이 10채 있는 그 사디문화 똑같은 거다. 조선시대에 개혁되는 걸 몰라가지고 망했던 그런 데다 이렇게 비유를 해줬는데 네. 지금은 이분들이 달라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거든. 원래 기업이란 것은. 그래서 한 게 포스코홀딩스다. 이렇게 보고 아주 안심 있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농사를 잘 지어왔던 것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빛을 발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강점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약한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하다,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업종은 어디 보세요? 제가 은행주가 안 빠지고 있었는데 올 초에 계속 작년 말부터 맞아요. 은행주에 이게 안 좋게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며칠 동안 급락했습니다. 빠지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은행도 이제 경쟁 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래서 삼성도 그렇게 은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산업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은행들이 경쟁 체제 들어가면 카카오뱅크 들어갔듯이 막 열어준다면 기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생각보다 강력한 요즘은 정책이 한번 나오면 안 하면 심각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 정책 이슈 때문에 은행주가 지금 오늘 좀 급락한 건데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은행주도 나빠지는데 어떤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SK그룹주가 대다수 오늘 많이 빠진 SK이노베이션, 맞아요. SK 오늘 관련된 채팅창에서도 SK 때문에 난리가 SK를 제가 이렇게 오늘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진 거 보면서 났어요. 2000년도 초반에 조선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조선주가 현대미포조선이 147배 오르고 현대중공업이 50배가 올랐어요. 그랬는데 삼성중공업이 안 올랐거든요. 안 오르다가 근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 전부 다 삼성중공업 사는 거예요. 2000년 초에 삼성중공업을 조선업을 이제 건설이나 이제 토목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건설을 조선으로 후발로 들어간 거예요. 조선 산업이. 조선이 막 2000년도 초에 2007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일본 조선사를 수주를 압도적으로 이겨서 우리나라 수주가 1등 했거든요. 2000년도.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급등의 시기에 갑니다. 10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 삼성중공업 후발도 들어가서 이제 해양시추선 해가지고 기술력으로 우리는 승부한다 그래서 해양시추 엄청나게 수주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적자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술력도 안 되는데 후발주자가. 그래서 지금 SK그룹이 배터리 산업이 SK공업 왔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LG 에너솔루션 20년 동안 배터리 하면서 딱 돈이 필요할 때 바로 분사해가지고 상장시켜서 10조의 돈을 구해왔잖아요. 이자도 없이. 그런데 SK는 시민들이 하니까 LG 엔솔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개인 투자한테 왜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LG 엔솔 가가지고 우리는 돈이 못 번 LG학 갖고 있는 이렇게 막 원성하니까 그 원성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SK 이노베이션이 SK 오늘 분사신가 상장 그때 했어야 된다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빌려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맨날 2% 정책 자금도 가져왔으니 지금은 안 되거든요.
회사채도 4% 5%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주는 많이 해놨지 돈은 투입해야지 이자가 많이 들어갔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같으면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3조를 구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도 성장을 할 겁니다. 주식. 그래도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조선에도 10배는 갔어요. 6천6만 원 갔거든요. 이건 50배가 10배는 괜찮게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항상 배터리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확실하게 자금의 문제 없는 1등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게 가급부터 삼성 SDI 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특징주 넘어갈게요. 포스코 홀딩스일 것 같고 앞서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더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점토 리튬이라고 리튬에 관련된 아주 좋은 이제 미국의 광고를 하는 회사 거기에 투자해서 같이 사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철강만 팔아서 된가요? 철강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좋아지고 이제 작년 말에 4,200억 정도의 적자를 발생했는데 시약을 면했다. 이제는 적자를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났는데도 주가가 적자가 물론 나면 주가가 많이 빠진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으면 이렇게 하이닉스 같으면 하이닉스 적자 돌아서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포스코홀딩 40만 대에서 지금 뭐 30%밖에 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좋은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리튬, 니켈 뭐부터 해서 코발트 이 관련된 미국의 최대 수혜주 그룹은 포스코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그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들어오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흔들림은 아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체크해 주셨고요. 달라진 우리 아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도 한 뭐 1,000억대 외국인 때리고 기간도 거치해서 2차 전지 몇 개, 에코프로 계열만 좋았고요. 나머지 게임주도 바닥인데도 또 급락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공매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요. 하반기를 보고 해야지 지금은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건 계속 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보세요? 미래나노통이 아주 센데 지난번 한번 맞아요. 언급해드렸는데 이게 미래첨단소재라는 회사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이 수산화 리튬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돈 되는 거죠.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서. 그래서 2차전 리튬, 수산 리튬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미래나노텍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이렇게 리튬도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기대가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잠깐 조정받고 다시 아직까지 탄탄한데 추가적인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들고 좀 불안하셨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어떤 방향을 저희가 잡아야 할까요? 자,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됐네요.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전월 대비해서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1.8%를 또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또 긴장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내용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사이에 젊은이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레제님과 사랑과 평화님, 골드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쫄보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뭘 자꾸 발표하냐고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꾸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지고 시장도 흔들리고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계속 좀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저 그렇게 넘어갈지 아니면 악재나 호재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1월 근원 소매 판매도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나왔네요. 2.3%로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0.8%였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잠깐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제 투자 전략에 해드릴 텐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요. 저는 1월 달에 이제 이 CPI가 근원 CPI뿐만 전부 소매가 좀 급락할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급락 근거는 작년 12월 때 급락을 본 것은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들어갈 거로 봤었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별로. 네. 그 2월 달에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근데 거기 안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상해니까 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다가 재화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1월달 올랐으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황 반영이 별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안 빠진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면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죠. 여기서 6%대에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몇 개를 어제부터 해서 봤더니 9% 내에서 내려왔으니까 6%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9천짜리 사면 6천대가 바닥이고 예를 들어서 9천, 이제 오늘 내려가는 게 한 30%대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수율로. 그러면 이거 소비자 지표도 마찬가지 6%대에서 지금 6.2 정도 나와야 되는데 6.4 나와서 그러면 6%대 초반이 찍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리가 4% 갔다가 3.3%대와 4% 왔다 다시 3.8% 오듯이 그럼 이제 4%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10년채가. 그러면 이것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지금 6.4가 나왔다. 오히려 주택자 관련된 지표가 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경기가 소비가 탄탄,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중국이 리오프닝 해가지고 중국의 철강도 들어가 다 들어가서 다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원재재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CPI가 7%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장이 악재로 작용되겠죠. 그럼 악재로 작용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은 좀 빠질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조정을 좀 더 큰 조정 크게 좀 빠지더라도 다시 쉽게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4분기 정도의 급락을 그때는 오히려 이제 물가 긴축을 오히려 더 해서 5.25, 뭐 5.5까지 아니라 오히려 계속 물가가 안 빠지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 4분기에 2134를 깨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당 시글로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매 판매에 대한 해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아유, 매일매일 발표야 싫다 싫어라는 댓글도 보이고 있어요. 자꾸 발표해라, 자꾸 떨어지게라는 댓글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면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그 흔들림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나이트님께서 남겨주신 영업무역이고요. 매수가는 43,5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이번 봄까지는 이 종목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영업무역 오늘은 1%대 빠지면서 43,800원에 거래 마쳤어요. 어제 워낙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어서 오늘 살짝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 요번 봄까지라고 하셨어요. 딱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이 종목 어때요? 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5월 달에 다 벗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다들 맞아요.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아웃도어, 이 회사는 아웃도어를 OEM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유명 브랜드들. 그러면, 아웃도어가 잘 팔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복뿐만 아니라, 뭐, 골프에도 그렇고 다른 거 다. 그러면, 잘 팔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단순, 미리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가는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 영업무역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보시면, 2022년도 실적이, 영업 매출이 3조 7,592억인데, 영업이익도 7,831억, 그 전에 뭐 4천억, 그 전에 4천, 그 전에 2천억대인데 77%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증가되죠. 마이너스가 고 영업이익도 13%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미 작년부터 준비가 다 된 거죠. 사고 싶은 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3년 만 3년 됐나요, 그죠? 만 3년이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리오픈 계속 했으니까 이미 다 사서 올해는 더 이상 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시대에 코로나 수혜주고 코로나 피해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러면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그럼 올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도 코로나 수혜주예요? 하이닉스도 수혜주예요? 디스플레이 다 수혜주였어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관련도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코로나가 끝나는데 이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삼성전자 오를 거다, 하이닉스 오를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웃도 오를 거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한 거죠. 오류죠, 바로. 이렇게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면 영업무역은 코로나 피해주가 수혜주였으니까 코로나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매출이 안 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식을 보세요. 2015년도 이렇게 갔다가 실제로 72,000원이었잖아요. 영업무역. 그 다음에 빠져가지고 여기 빠져서 코로나 때 28,000원대 올라가 봤자 4만원대까지 100% 정도밖에 안 올라갔으면 그냥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2015년까지는 아웃도어 시대에 막 붐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냥 관악산만 올라가도 바로 집 앞에 있는 관악산을 가도 아웃도어를 챙겨서 사가지고 유명 브랜드 사가지고 가서 입고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까지는 시대가 맞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6,000원짜리가 10배는 기본 가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가치에 맞는 주식을 초기에 남들이 알기 전에 미리 추세를 알기 전에 사게 되면 그냥 몇 배는 기본 먹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이럴 때 안 하고 지금 아웃도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 단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사서 먹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아직 더 빠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별로 손해하니까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그냥 기업을 보시라.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을 내가 왜 갖고 있냐고, 그죠? 내 작은 돈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100만 있든 1억 있든 나의 책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100만 올인하든 1억 올인하든 누가 뭐라 그래요? 좋아지는 회사를 사면 되잖아. 내년 전에 3년 뒤에도 손해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죠? 그렇게 보면 영업모임 올해 나빠지기 때문에 보유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본전이니까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어요. 실적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좋으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두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앞으로 좋아질 종목,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한혜경님께서 지수는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전문가님의 말에 우울해지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울지 마시고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자, 그래도 이렇게 또 떨어지는 날 있으면 올라가는 날도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보고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똘똘한 투자해야 될 것 같거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우리 SKI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달려라 코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59,000원에 비중 12%. 동방박사님 꼭 좀 상담해 주세요 라시면서 오늘 급락 맞아서 힘들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오늘 7% 하락을 합니다. 61,8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 78,000원까지도 올라가면서 좀 수익을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많이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이 수익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게 이제 적자인 상태인데 주가가 워낙 25만 원대부터 빠져서 4만 원대까지 빠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죠? 근데 아직 실적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실적이 올해 나오는 것은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나오게 됩니다. 내년 실적이 크게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만약에 바닥권을 사게 되면 좀 길게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얼마 전에는 여기 보면 이제 16일부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급등한 날이 있게 됩니다. 주가는 항상 급등할 때는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추가 손해 날까봐 손절을 한다든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항소같이 이제 매수를 탐욕에 젖은 매수 세력은 그냥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붙어서 싸웠습니다. 이날. 그런데 결국은 항소가 지고 공이 때리니까 공매도 세력이 이겼어요. 공매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공매도에서 이겼으니까 또 내려가면 이기니까 그냥 계속 지르고 있는 거죠. 밑으로. 그게 보면 딱 보면 그게 나오는 게 여기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2월 이틀 동안 아직 안 나오는데 2월 10일하고 여기죠. 요때 당시 보면 140만 주에서 잔고가 25만 주가 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거는 그만큼 공매도를 더 한 거죠. 잔고가 더 많다는 것은 빌려서 했으니까 그만큼 주식의 그래서 쉽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수급은 단기적인 추세를 맞출 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급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보면 지금 매물이 많은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5만 8천 원부터 6만 1천 원 사이는 강력한 매물대고 지지선이기 때문에 거기 지지할 거 오늘 SK 관련된 같이 있었으니까 정말 배터리고 돈도 계속 구해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럼 SK 온이 잘 돼야 SK 아이테크도 잘 되겠죠. 분리막이니까 SK 온에 배터리 세례 분리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이 SK 아이테크의 모멘텀은 SK 온에 들어가는 모멘텀이 아니라 유럽이 살아나고 있어서 유럽 쪽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고 2025년 정도 돼야만 미국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주식들을 2차전지 주식을 어떤 종목 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사게 되면 장기 종목들이 2차전지 수혜주들은 장기이기 때문에 비중을 갖고 그것을 시세를 보지 말고 어느 정도 하면 계속 잡아놓고 각 분야의 한 종목 다 잡아서 상관없습니다. 몰려도 되고요. 돈이 없으면 기다리고 돈이 있으면 더 사면 되고요. 그 정도를 하면 주가는 몇 배 정도. 그래 지금은 모멘텀, 실적 모멘텀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은 2차전지의 실적 모멘텀은 소재, 양극재가 큰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은 실적 모멘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바닥에서 사서 기다렸다가 실적이 나올 때는 폭발하겠죠. 나오기 전부터 올라가서 그때는 시간이 내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권이다. 그래서 장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가시면 뭐 12%인데 이익 중이니까 뭐 팔고 다시 해야 되지만 지금 팔 때가 오히려 6만 이하금 더 사도 되는 구조다. 비중이 12%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 한 20% 사도 되는 주식이죠. SK그룹 주고 분리막이 아마 2023년, 4년 정도, 5년? 2025년도면 분리막이 부족할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주식 분리막 부족하다면 10만 원 주가가 있더라도 갑자기 그냥 30만, 20만 원 뛰는 거죠. 그럴 때를 위해서 기다렸다 그때 좀 팔아먹는 거죠. 지금은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현재는 5만 8천 원에서 6만 1천 원 사이에 최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고요. 지금의 급락에 너무 걱정 마시고 길게 보유하면서 수익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12% 비중에서 조금 더 채워가도 괜찮다라는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삼강 M&T입니다. 유튜브에서 골드님께서 남겨주셨고 지금 보니까 내려놓아라 님께서도 삼강 M&T 궁금해요 라면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일단은 골드님의 가격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700원이고 비중 5% 담으셨어요. 큰 폭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왜 하락하는 걸까요? 라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내려놓아라 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올해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셨어요. 삼강 M&T가 이제 SK 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바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앞에 SK 달려서 빠진 걸까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앞으로 전망 어때요? 뭐 조선이나 이게 기자재 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이게 주식이 생각보다 쉬운 거냐 하면
지난번 여기서는 202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실도 조선이 좋으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4,000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2만 원대까지 왔죠. 그럼 1,730원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20배, 10배, 15배 정도, 15배 정도 왔네, 그죠? 그러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식은 10배 정도면 못 가거든요. 그럼 10배 가서 정말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산업이 성장하고 좋아지면 한 30배는 오르는데 15배 내외 갔기 때문에 이 주식은 거의 평균가에서도 거의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려면 이게 1,700, 4만 5천 정도까지 가면 30배인데 그 정도 가려면 이 정도의 이 산업 업황으로는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조선 관련된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관련된 요 매출은 안정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나 마찬가지죠. 조선은. 그래서 2010년도 그 주가가 그렇게 실적이 좋아도 주식 끊임없이 빠져서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가야 될 모멘텀이 올해는 조선 관련된 산업의 수주 모멘텀이 작년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수주가 많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조선업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준다는 것은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보시면 조선주도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은 여기 가서 작년 8월 끊으십시오. 제가 8월부터 투자 신을 했는데 연말까지 계속해서 조선 관련주나 기계주는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라. 올해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가치주가 간다 그러면서 가치주들을 일반적인 가치주 말하는 거 철강, 기계, 조선, 뭐 건설, 저 PER이라고. 저 PER은 뭐합니까? 그 기업들이 몇 년 뒤에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좋아도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걸 사지. 미래가 불어서 내가 돈 빌려주면 이자도 받을지 못 받, 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를 못 받을지 이 의심된다면 나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뭐, 저 사람 뭐 잘생긴 내가 투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굳이,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이 실적의 이익에 대해서는 문제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이미 주식은 하락 추세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보시면 평균적인 22평생, 월봉 22평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그걸 이미 침체권에 와 있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급등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려면 그 정도 이상의 작년 모멘텀 이상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올해 영업이익 정도가 보시면 영업이익 올해 뭐 900억 내년에 1200억. 그럼 1200의 이 주식은 이 업종 8배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1조 정도가 적정 주가예요. 단순히 따지면 지금 현재 1조잖아요. 1조 780억. 그러면 적정 주가인데 오버슈팅 하려면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다시 그 오버슈팅 하려면 그걸 넣는 것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보다는 조선 플랜트 쪽으로 비중을 놓고 종목을 보시는. 저는 해상 플랜트 풍력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렇고 전부 다 대중화되지 않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은 좀 나아지고 근데 태양광 우리나라 만약에 태양광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도 태양광 때문에 주식이 10배 가고 20배 가고 그랬거든요. 전부 다 밑에 제자리 왔거든요. 그것은 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중화가 안 되면 일시적인 테마처럼 된 거예요. 쭉 실적도 좋았다가 나빴다. 그럼 우리나라 풍력부터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해상 풍력하면 바다에 타워 크랜처럼 배도 경감망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은 한다 그래도라도 쉽지 않고요. 전체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는 회사 빼고는 특별하게 좋은 것은 없지 않나. 이래서 너무 그것은 장밋빛처럼 전망하시면 안 된다. 대중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석해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함께 전해 드렸거든요. 명쾌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빠르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출발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좀 전에 뭐 이런 근원 CPI 나오고, 근원 소매 판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미국 1월 CPI 전년대 6.4%라는 것은 이것은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가 내려가지 않아서 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게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끈질기 인플레 신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연준에서 예상하기, 지금 연준도 틀렸습니다. 연준 예상하기 빠르게 내려가서 올해 3%? 뭐, 이렇게까지는 2.8%까지도 예상한 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돼봤자 잘 돼야 4%예요. 자, 그래서 9%에서 6% 와가지고 이제 다시 7%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가더라도 4%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올해 4%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지금 이번에는 재화와 에너지 가격, 1월에 에너지가 올랐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6.2가 안 나오고 6.4 나온 거죠.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여기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월 달에는 이제 2, 3월에는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CPI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관련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택 관련돼 내려가다가 올해부터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안 내려가는? 실제로 경기 리세션 침체가 아니네. 침체가 아니니까, 괜찮네. 그게 고용시장이죠.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 물가가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안 팔게 되는 거죠. 잠깐에도 반등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CPI는 예상대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연준이 예상대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5.25, 5.5까지 간다는 그것보다 0.25, 0.2 앞으로 두세 번 남았는 그게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관심이 아마 3월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오르는 건 제한적으로 했고 혼조 장세가 등락하면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장이 좋아지는 것은 경기가 탄탄하면 고용도 다 탄탄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가 좋은데 과거에 경기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 4, 5%도 괜찮았고 3%, 4%는 오히려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이 투자자 인식을 하게 되면 주식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더 올라가가지고 상반기 더 올라가지고 주가도 고가가 나스닥도 3점 같이 거의 다 저 위에까지 올라오고 거의 사상 최고까지 올라오고 우리나라도 3.포인트 오고 이렇게 되면 그 후에는 그 이후에 경기가 침체가 긴축을 더하면 경기 침체가 되면 다시는 걸로 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을 아주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FOMC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만약 2% 목표금리를 올해 상반기에 FOMC 한 3%로 적당히 좀 올려서 정책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호재고 나머지는 호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개선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면 양해 끝나고는 강력히 회복시키면 막 산업 전체 이동도 활성화돼서 하게 되면 원자재가 올라가겠죠. 유가도 안 빠지고 올라. 그러면 당연히 상반기까지는 계속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재인데 그런데 주가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미리 빠진 거 작년에. 근데 물가는 올라가도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면 장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호재도 이런 식으로 많다. 경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주가의 근원은 펀더멘털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다면 물가가 좀 높은 것 어때요? 주식은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으로 전략 체크해 주실까요? 지금은 외국인이 크게 파들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기대되고 우리도 뭐 지금 사실 우리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로 뭐 126달러까지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했는데 우리는 경기는 안 좋아요. 그죠? 무역이 안 좋으면 우리는 수출이 잘 안 되면 주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잘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괜찮은 거 사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는 것만 사고 가는 것만 갈 수 있는 장이다. 올해는 그렇게 보고요. 기관 차익 매물은 특히 강화되기 때문에 보고 코스닥도
업종 내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은 탄탄하고 기관들 사는 것 중에 탄탄하고 나머지는 계속 침체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